아우, 시간이 많이 짧아졌는데요. 지금부터는 혼돈의 부동산 시장 좀 짚어보겠습니다. 경제법사, 법사니까 짧은 시간에도 정리 잘 해주실 거예요. 박연미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소식이 있더군요. 네. 대우건설이 공사 시공권을 포기했다? 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작년에 브릿지론이라고 해서 토지 매입비하고 인허가 비용까지 합쳐서 1,000억 원을 빌린 한 주상복합단지 공사 현장에 대우건설이 이제 들어가기로 하고 보증을 섰어요. 1,000억 원을 빌리는데 440억 원을 우리가 맡겠다 해서 보증을 서고 들어가서 44억도 아니고 440억. 그리고 공사 끝나면 공사대금으로 1,600억 원을 받기로 했는데 우리가 보아하니 이거 다 지어서 시장에 내놔도 잘 안 팔릴 것 같다. 아, 미분양 날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1,600억 원 포기하고 440억 원 우리 손실로 떠 안을 테니까 손 털고 나가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아무리 미분양이 걱정돼도 440억은 매몰 비용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매몰 비용이 크죠. 그런데 그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차피 바람 맞을 것 같은데 차비 아깝다고 끝까지 가야 되느냐. 집에 가겠다, 중간에.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건데 일단 지역이 울산 동구입니다. 지금 미분양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대구에서 기차 갈아타면 한 40분 이내에 닿을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이게 아파트였으면 얘기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주상복합인 데다가 단지 수가 한 300, 단지 수가 아니라 호수가 그러니까 팔게 되는 집의 개수가 한 300호 수준에 불과하니까 대단지가 또 아니군요. 그렇죠. 여러 가지를 따져볼 때 금융 비용 그리고 판매가 안 됐을 때 추가로 들어갈 마케팅 비용 이런 것도 종합하면 우린 여기서 발 빼겠다.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매몰 비용이 너무 큰데. 근데 건설사가 이런 결정을 할 정도면 미분양에 대한 걱정이 정말 큰 모양이죠. 그렇죠. 미분양에 대한 걱정이 큰 이유는 사실 절대 숫자 때문이라기보다는 미분양이 늘어나는 속도 때문입니다. 속도. 네, 저희가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어서 아마 보여드리게 될 텐데 미분양이 2021년 12월에는 만 몇천 호 이 정도 수준에 머물렀거든요. 17,000호쯤 됐었는데. 그렇죠. 그러다가 2022년 연말이 되면 이게 6만 호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 미분양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에 1년 만에 미분양 숫자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사상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평균으로 보면 6만 호를 넘었다고 해서 굉장히 큰일이 났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방향보다는 속도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 건데 이 정도 속도로 늘어난다라고 하면 우리가 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긴장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이 버스 타고 쭉 가면 바람 맞을 게 너무 분명하다. 네. 지금이라도 내려서 걸어가자. 자, 미분양 물량 쌓이면 건설사 정말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온갖 방법이 나오겠네요. 그럼. 온갖 방법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게 분양가 할인입니다. 이게 소위 자구책에 들어가는 내용일 텐데 최근에 그래서 그 수도권에 평촌이라는 나쁘지 않은 입지에 안양 평촌. 네, 대단지거든요.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에서 분양가를 10% 깎아주겠다. 조합에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 안 팔릴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분양을 했는데 경쟁률이 평균 0.3대 1. 일단 숫자가 좀 무겁기도 하고 우리 이거 지금 깎아서 파는 게 낫지 무겁게 들고 가다가는 나중에는 이 공사비 때문에 더 곤란해지겠는데 이런 판단을 한 거니까 만약에 아파트가 10억짜리였다라면 요거 9억에 판단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런 단지들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서 LH가 매입한 그 아파트의 경우에도 종전보다 분양가를 15% 내렸는데도 완판이 안 돼서 거기에서 추가로 12% 할인된 가격에 그 주택공사가 사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 돈이면 그 가격에 사겠느냐. 좀 더 떨어져서 상황이 심각할 때 그때 들어가는 게 맞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좀 있으면 그거 대단지 짓고 있는 현장 근처에 네. 플래카드 많이 붙겠네요. 건설사에서 붙이는 것들. 자, 근데 대통령이 왜 미분양 아파트 사가지고 좀 임대하자 저소득층에 이런 지시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지시가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실무 부처에서는 그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아직 하는 것 아니다. 같아요. 왜냐하면 2009년 상황을 한번 보면 당시에는 미분양이 16만 호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가장 주목해서 보는 게 이른바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준공후 미분양이거든요. 이게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보면 7,000호가 좀 넘는 수준인데 1년 전하고 수준은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미분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조갑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건설사들이 이제 우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 정부가 나라 돈으로 지원할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그 수분양자들 입장에서도 가격을 좀 더 깎아주면 우리는 살 의향이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뭔가가 안 팔린다는 건 너무 비싸거나 탐나지 않거나 탐나지 않고 심지어 가격이 비싸거나 이런 경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둘 중에 어떤 쪽으로든 요건을 메워줘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근데 하긴 그게 맞죠. 뭐 건설사들이 경기 좋을 때는 돈을 엄청나게 버는데 그렇다고 30%씩 국가에만 헌납하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챙길 거는 챙기고 네. 어렵다고 계속 도와주면 문제죠. 근데 한쪽에서는 미분양 때문에 난리인데 고가 아파트 매매가 늘어난다는 건 이건 또 뭡니까? 아파트가 조금 팔리기 시작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중대형을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급매물이 소화가 되고 있다. 이건 통계로 좀 잡히는데요. 일단은 굉장히 많이 매매가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종전보다 매매가 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작년 10월, 11월에 매매됐던 것들 15억 원 이상 아파트의 매매 건수 대비해서 12월부터 1월 사이에 팔렸던 매매 건수 비교해보면 작년 10월, 11월 서울에서 1,326건의 15억 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 1월 사이에는 1,707건 거래가 이루어졌으니까 이 증가율로 따지면 22%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에는 시장에서 완전히 외면하다가 뭐 대출도 이제 된다고 하고 규제를 전반적으로 좀 풀어주기도 하고 네 개구 제외하면 모두 규제가 풀린 상황이니까 매매 심리는 좀 살아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절대 매매량이 많으냐 그건 아닙니다.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 네. 이렇게까지 말할 상황은 물론 아직 아닐 거고요. 금리 동향은 어때요? 요즘에 조금씩 나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분들 많아요? 3%대 주택담보대출이 돌아왔습니다. 그 K뱅크가 신호탄을 쐈고요. 카카오뱅크가 따라가고 있고 아마 머지않아서 5대 시중은행에서도 이제 3%대 하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3%대로 접어든다. 이 소식을 아마 이번 주 안에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빠르면 이번 주 안에도요? K뱅크 카카오는 이미 3.97332 뭐 이런 숫자를 내놓기 이른바 시작했고요. 인터넷 은행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단이 이렇고요. 상단도 이제 뭐 7%, 8% 이런 얘기는 쏙 들어갔고 5%대 아주 높아야 6%대 이런 상황이니까 신용 좋고 우대금리 받는다. 5% 미만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아직은 온기가 돌아온 상태는 아니어서 비싸거든요. 이거 네. 풀어준다고 막 당장 집을 사거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살 사람, 여력이 있는 사람, 정말 실수요자는 들어가 볼까 고려를 해볼 만하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지수가 있어요. PIR이라고 해서 소득 대비 집값이 얼마나 비율을 차지하느냐. 이게 10이다 하면 10년 동안 내 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숨만 쉬고 모아서 집 그쵸, 산다. 집 산다는 얘기인데 2008년 2분기에 9.8까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10까지 간 적은 없었거든요. 이후에 가파르게 늘어서 2021년 하반기에 13.4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도 보면 2022년 2분기에 14.8, 지금도 10 위에 있으니까 너무 비싸다. 숨만 쉬고 돈 모아서 14.8이니까 연봉 한 푼도 안 쓰고요. 사실은 30년 이상 일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비싼 게 사실 근본적으로 문제고 단기에 폭등했다는 거. 우리가 한 2004년, 2005년만 해도요. 그 PIR이 한 5, 6 요 정도였거든요. 그 5년치 연봉, 6년치 연봉 정도면 모아서 내 집 마련 이거 꿈꿔볼 수 있었는데 가격이 너무 올랐다. 그리고 시장 상황이 아직 녹록치 않다. 이걸 매수자들이 매의 눈으로 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좋아서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네. 이거 뭐 결혼을 어떻게 하겠어요? 집을 살 수가 없는데 애는 어떻게 낳습니까? 뭐. 근데 또 문제는 전세 사는 분들. 네. 전세자금 대출은 또 어렵다고요? 전세자금 대출 신규나 아니면 새로 종전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이제 고정금리로 좀 우대해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좋은 조건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미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데 갱신 시점은 아니고 새로 전세를 다른 걸로 갈아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데 만약에 새로 계약을 하신다라면 조건이 좋아져요. 왜 그러겠습니까? 새로 전세를 들어가려는 분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분명한 건 시장이 주는 사인은 이제 전세를 레버리지로 해서 집 사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이런 사인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뭐 무자본 갭 투자 이런 거는 지우시라 뭐 이런 이야기고요. 짧게 네. 일기 신도시 뭐 개발 다 완화한다 이런 이야기 들리는데 네. 시장이 아직 온기가 안 돌아오는데 이걸 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기 신도시 물량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 분명히 많은데요. 30만 호거든요. 연간 전국에서 분양되는 물량 장기 평균이 30만 호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물량 많은데 최소한 앞으로 15년 보셔야 되고 마을 단위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살아생전에 공사가 끝나는 거야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다만 일기 신도시에서 대선 때 공약하고 왜 약속 안 지켜 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현장에서 반갑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15년이요? 네. 경제법사한테는 짧은 시간일지 몰라도 진짜 긴 시간이네요. 역시 이 짧은 시간에 정리 잘 네. 해주셨습니다. 박연미 경제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